안녕하세요. 도보니 트레킹입니다. 오늘은 6호선 봉화산역에서 시작해서 옹기테마공원 그리고 봉화산 동행길을 따라 정상으로 이어지는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1시간 30분 동안의 도보 여행을 함께 떠나볼 거예요. 출발지는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 4번 출구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번째 우중 트레킹입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저는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며 빗소리도 너무 좋아합니다. 비 오는 오늘이 저에게는 너무 힐링되는 날입니다. 지금 시각 6시 35분. 4번 출구를 나와서 신호등을 건너 300m 정도만 걸어가면 저희의 첫 번째 목적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옹기테마 공원입니다. 입구에 봉화산 동행길 표시가 있으며 좌측은 실내 공원입니다. 저희는 계속 직진을 합니다. 비 오는 날의 공원 어떠시나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이 푸른 공원이 사실은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군용 화약고 부지였다는 거 믿기시나요? 1971년부터 약 40년 동안 이곳엔 폭약과 도화선이 저장돼 있었어요. 문제는 이 화약고가 학교, 복지시설, 주택가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주민들이 무려 20년 넘게 민원과 행정소송을 이어가며 이 화약고는 우리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화약고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서울 최초의 옹기테마 공원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곳이 옹기를 테마로 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과거 이 일대 신내동과 망우동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옹기 생산지였어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옹기장인만 200명이 넘게 활동했고 장독대 없는 집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였죠. 도착했습니다. 옹기테마 공원. 입구에서부터 옹기들이 보이고 옹기테마 체험관이라는 표시도 눈에 띕니다. 곳곳에 콩쥐팥쥐, 우렁각시 같은 전래동화 조형물도 놓여 있어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민속 교실이 되죠. 입구 초입의 건물은 한지 공예 체험이 가능한 한지 체험장이 있습니다. 이 건물 좌측 뒤편에는 화장실도 있으며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는 화장실이 없으니 이곳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원 한가운데에 복원된 옹기 가마는 길이 15m, 폭 3m가 넘는 용 모양의 대형 용가마인데요. 무형문화재 배요섭 장인의 자문을 받아서 실제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가마 오른편에는 옹기 체험장이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정보는 아래 댓글에 고정해 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옆에는 고양이들이 비를 피해 쉬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화약고의 흔적입니다. 6개 중 5개를 없애고 1개만 흔적을 남겨놓아 예전에 이곳이 화약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버드나무를 지나면 공원 위쪽에 작은 전망대와 숲속 카페도 마련돼 있어요. 이곳에선 옹기테마 공원 전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잠깐 앉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끼면서 서울이 이렇게 초록에 가까운 도시였나 싶은 생각도 들 것입니다. 오랜만에 비가 더위를 날려주고 꽃들과 식물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 좋습니다. 공원 아래도 내려가면 방금 본 용가마의 옆모습도 보입니다. 상당히 웅장하고 길게 느껴집니다. 용가마를 따라 지그재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측의 작은 나무 다리를 건너면 공원 산책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공원을 확장하고 있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반대측의 공사이며 옹기테마 공원을 확장하고 있으며 2025년 9월에는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니 더 많은 분들이 옹기에 대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이제 발걸음을 돌려 두 번째 목적지인 봉화산 동행길 트레킹을 위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왔던 길로 가지 않고 공원 산책로를 따라 가보려고 합니다. 이곳에는 주민들을 위한 농구장과 놀이터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전용 수영장도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무료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수영장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곳 배밭에는 주말 농장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자그마한 텃밭을 가꾸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봉화산 동행길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동행길 시작을 알리는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동행길 시작은 총 3곳인데 저희는 지도 아래쪽의 좌측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 7시 5분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밭이 먹골배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먹골이라는 뜻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산 동행길 트레킹이 아니라 등산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봉화산은 높이가 200m도 안 되는 아주 낮은 산으로 코스는 매우 쉬우므로 초등학생들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나무 데크는 봉화산 동행길이라고 불립니다. 이 길은 2021년에 전 구간이 개통된 무장의 데크길입니다. 총 길이가 4.5km에 이르며 계단과 턱이 없어 휠체어나 유모차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노인분들이나 아이들과 함께 걷기 정말 좋은 코스죠. 실제로 2024년 기준 이 동행길의 누적 이용객은 300만 명을 넘었고요. 지금은 중랑구를 대표하는 산책 명소로 꼽힙니다. 봉화산은 높이 160m의 아담한 산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군사적 요충지였고 조선시대에는 봉화대, 즉 봉수대로 사용되었죠. 대동여지도에도 표시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불빛과 연기로 위급함을 알리던 고대 통신 방식이 바로 봉수제인데요. 이곳 봉화대는 당시 한강 유역과 강화도까지 신호를 이어주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현재는 그 봉수대를 본떠 만든 복원 모형이 정상에 세워져 있고요. 바로 옆에는 봉화산 단곳이라는 작은 제단이 있습니다. 이 단곳은 400년이 넘는 무속 신앙의 제2공간으로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4호로도 지정되어 있답니다. 또한 봉화산은 중랑구 중심에 위치해 있고 7개의 지하철역이 사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등산로도 20개 가까이 존재하여 주민들이 쉽게 오를 수 있도록 해놓은 중랑구의 뒷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측 아래에 보이는 동행길은 제가 하산할 때 이용할 묵동 방향의 동행길입니다. 앞에 계단이 보이네요. 저 계단길은 봉화산 둘레길이며 저희는 무장애길 데크길만을 따라 그대로 나아갑니다. 이제 먹골이라는 뜻말도 알려드릴게요. 먹골배, 먹골역,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예전 조선시대에 선비들의 붓글씨를 위한 먹을 만드는 곳이었다고 하여 먹골이라는 지역명이 생겨났으며 현재에는 한자로 거물 흙과 흙토가 합쳐진 거물 묵을 사용하여 묵동이라고 행정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장의 데크길을 따라 올라가다 좌측으로 돌탑 하나와 성황당 표시의 천이 묵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잠시 가는 길을 멈추고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의 성황당 돌탑을 보니 뭔가 분위기가 으스스해집니다만 계속해서 봉화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르던 중 첫 번째 전망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직은 아침이고 비가 오고 있어 전망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나무 데크길과 이 숲이 매우 운치가 있습니다. 잠시 비 소리를 들으며 감상해 보시지요.
정상이 다와가는 것 같습니다. 이곳엔 다양한 운동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산스장이라 불리는 산속 야외 헬스장입니다. 왼편에는 철봉과 어깨, 허리를 풀어주는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에선 훌라후프를 위한 공터도 존재합니다. 중간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정자와 웨이트 운동용 벤치프레스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간 계단 중간 지점에는 더 많은 운동기구가 비치된 실내 헬스장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기에 정말 귀중한 관광명소라 할 수 있죠. 거의 정상에 닿을 때쯤 화장실도 보입니다. 반대편 데크길과 만났습니다. 이제 정상이 바로 위쪽인 것 같습니다. 정상을 향해 이동해 보겠습니다. 봉화산 정상은 특히 새해 일출 명소로 유명합니다. 매년 1월 1일 이곳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 떡국을 나눔 행사도 하였었고 신년 소망을 봉수대에 빌며 하늘을 바라보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좌측 위에 보이는 것이 봉수대인 것 같습니다. 금세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40분입니다. 정상까지 35분 만에 올라왔습니다. 정상 전망대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엔 북한산 능선, 도봉산, 남산타워까지도 선명히 보이고 서울의 풍경을 360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비로 인하여 전망은 잠시 휴업하겠습니다. 그래도 비를 맞으며 보는 경치는 제 눈에는 맑은 날 부럽지 않고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정상 공터에서 열계단만 올라가면 조선시대의 봉화대가 있습니다. 대동여지도에 표기되어 있다는 표지판도 보이네요. 이곳에 불을 지펴서 신호를 이어주는 것으로 사용되었군요. 그 옆에는 기와집이 한 채 있습니다. 이곳이 봉화제도당이군요. 잠시 후에 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려와 옆에 계단으로 내려가면 이 길은 제가 올라온 무장의 동행길과도 연결되었으며 반대편 동행길인 중랑구청 쪽으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한 충전소도 마련되어 있네요. 또한 이곳은 인기 많은 매점이 존재하며 그 옆에는 또 하나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라고 이곳에서의 라면 맛은 꿀맛일 것입니다. 이 앞으로 내려가는 데크길은 중랑구청으로 연결된 동행길입니다. 저는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매점 옆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앞에는 도당굿 보전회의 건물이 있으며 우측으로는 지금은 올라갈 수는 없으나 봉화제도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봉화산 도당굿 행사가 진행되니 그때에는 방문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올라왔던 동행길로 다시 하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라오는 길도 좋았지만 내려갈 때는 빗소리에 더 집중해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비오는 나무 데크길과 이 숲이 매우 운치가 있습니다. 잠시 비 소리를 들으며 감상해 보시지요.
거의 다 내려온 듯합니다. 저는 좌측 동행길의 다른 입구로 내려가 보려 합니다. 오늘 걸은 길 어떠셨나요? 화약고의 위험에서 도자기 장인의 손길로,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안전하게 걷는 무장의 트레킹 숲길로, 이곳 봉화산은 그 자체로 서울의 도시 진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계절마다 풍경도 바뀌고 걸을 때마다 느낌이 다른 이 길을 이제는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도 봉화산 동행길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봉화산 동행길 정말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시간은 8시 10분이네요. 비 오는 날에 1시간 반 정도의 트레킹은 너무 힐링되고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도보니 트레킹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지하철 타고 함께 걸어봐요.